데일리베스트 3부 뉴스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 정부 여당을 두고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말을 줄곧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는 줄줄이 언급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 엄단을 촉구하고 나선 정부와 여당이 야당 시절에 발의한 법안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최근 가짜뉴스 엄단을 촉구하고 나선 여당의 과거 야당 시절에는 허위 사실을 공표했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여럿 발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는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강원 의원이 발의한 허위 조작 정보를 6가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생산 유통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가짜정보 유통방지법이나 지난 16일 법무부가 밝힌 가짜뉴스 인지수사방침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지난 야당 시절 실제로 발의한 법안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당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012년 6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판단을 보수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습니다. 자, 이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공적인 사안으로 사회 여론 형성과 공개 토론에 기여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의원 11명은 제안 이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의 허위 여부에 대한 판정이 쉽지 않은 경우, 예를 들면 안기부 X파일 검사가 실제로 떡값을 받았는지, 언론사 사장이 성상납을 받았는지,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등 과학적, 현실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명제도 많은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입을 다물라는 것은 인류 역사의 사상과 문화 발전을 포기하라는 것이면 물론 모든 권력 비리에 관해 침묵하라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죠. 자, 유승희 의원도 시중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한 국가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당시 당대표가 누구신 줄 압니까? 바로 문재인이었습니다. 자, 해당 법안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취급 거부 정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방통위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유 의원 등은 당사자의 명시적 고발이나 신청 없이도 방통위 심의 및 처분 절차에 따라 판단하고 차단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는 지난 16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가짜뉴스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엔 당사자의 고소 고발 전이라도 적극 수사하라고 한 것과 흐름상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같은 해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피해자로 볼 수 없도록 명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 신의원 등은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 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신경민 의원은 언론인 출신이죠. 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신장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소통 문화를 확산한다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온라인 게시물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한다는 게 그 골자였습니다. 자, 2018년 공적규제 축소, 2019년 자율규제 기반 조성, 2021년 자율규제로 완전 전환과 같은 계획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가짜뉴스 단속과 같은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 논란과 관련해 야권 관계자가 아닌 여권 관계자에게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여권 관계자는 만약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SNS 등에 무죄를 주장하면 이를 허위 조작 정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즉 가짜 뉴스에 대한 규정조차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한 말입니다. 뉴스를 마치면서 제가 왜 영상 초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꺼내 들었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갑자기 정부와 여당이 가짜 뉴스 문제를 꺼내든 것을 가지고 일각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들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제 옆으로 보시는 기사 제목은 어제였던 지난 10월 22일 TV조선 메인 뉴스의 탑 기사 제목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공기업의 이른바 고용세습 의혹을 다룬 기사인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에 이어 정의당까지 국정조사 요구에 가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야당의 국정조사에 반대하며 내세운 이유가 일부 채용비리 의혹이 가짜뉴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이 정부 여당이 앞으로 가짜뉴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미리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